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워낙 환율은 급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의 이의 있는 편식 시장 흐름이 나타나면서 초대형주의로만 상승하고, 반면에 중소형주는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시장은 항상 개인의 장세, 기관의 장세, 외국인의 장세, 이런 부분들은 나뉘어지거든요. 자금의 흐름의 집중, 강도,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시장의 성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그냥 머니투데이 방송을 출연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이전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도 외국인 장세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죠. 어, 환율, 그죠?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달러 약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의 흐름이 시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외국인에 맞춰서 약달러에 의한 외국인의 한국 시장 귀환, 그래서 약달러 투자와 관련된 부분, 이거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단순하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지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입장입니다. 그죠? 달러가 약세가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고, 그리고 원화 강세 흐름 속에서 한국을 사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 입장이라면 이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 위주, 대표 기업 흐름으로 매수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지금 시장이 상승 흐름이 기관의 장세다 라고 한다면 또 틀립니다. 또 반대로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다라고 해도 틀려요. 그죠? 개인들은 코스닥 위주에 있어서 중소형주 위주의 흐름들로 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에 의해 외국인 힘만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특수한 종목 부분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장세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달러가 외국인이 귀환하고 있는데 그 배경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지,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동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의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11월 27일 날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리포트 자료, 현대차증권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2년 10개월 만에 11월 27일, 11월 27일이면 언제예요? 코스피 지수로 보게 되면 이 코스피 지수인데 11월 27일 이때죠, 그죠? 요 11월 27일 요 라인 부분에 코스피 지수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지만 추가적으로 4, 5%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죠? 달러. 그죠?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 시장은 아직 외국인 입장에서 고점이 돌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그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약달러 이 흐름 속에서 약달러 시대에 원화 강세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뭐에 골드만이 한국 주식을 사라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외국인이 어떤 주식들을 샀는지 이거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 국면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내용입니다. 2012년 때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그 원화가 강세가 진행되던 구간에 이제 이 환율 하락 부분이 8.7% 하락했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죠? 그때 종합주가 지수는 14.5% 올랐고, 또 뭐예요? 2016년도에도 강세 흐름을 보였을 때인데 그때 포스코, LG전자, KB금융, 그러니까 41.6% 지수가 상승했었던 때,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도에도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이런 걸 샀고, 그죠? 그리고 이번 국면에선 삼성전자, LG화학, 신풍제약,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주 위주로 사잖아요. 그런 국면마다의 흐름으로 보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조그만 주식을 환율 강세 흐름으로 원화 강세 흐름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던 부분이 반도체, 그죠? 삼성전자, 이 삼성그룹, 초대형주를 하시는 분은 반도체 르네상스 사상 최대의 투자 사이클이 들어오니까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쪽 라인 부분을 사시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 쪽 따라갈 수 있는 쪽 라인 부분에 그죠? 원익 IPS라든지 뭐 디바이스 ENG라든지 이런 핵심 중소형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죠? 대형성 종목 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중소형 종목도 압축해서 사야 된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신기술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다시 이제 차트 흐름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도 역시 안타깝습니다. 그죠?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은 흐름들이 전개가 됐죠. 그죠? 거래소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2731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최고점 913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그죠? 오히려 삼성전자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오늘 재료 뉴스가 나온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이런 쪽 라인들이 상승하고 코스닥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셀트리온 쪽 라인 부분하고 바이오 쪽 대형성 종목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이 종목들 보시면 뭐예요? 중소형주 쪽 라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들이 전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을 시장의 성격, 흐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주 전 부분에 있어서 동영상 업로드 했을 때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종목, 부분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섹터 전략들, 흐름들을 잘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도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마냥 어느 정도까지 그 환율 하락 부분이 나타날 거고 왜냐? 환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워낙 강세의 흐름 지금 환율이 이거 보세요. 환율이 지금 1300원 근처에서 주구장창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3월 달에 1295원, 1300원 근처에서 그죠? 지금 우리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1080원 라인까지 1082원까지 오늘은 급락을 했죠. 그죠? 오늘 급락을 해서 이 라인 부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게 주가 이 원화 강세에 기반으로 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자,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환율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 속에서 환율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외국인들의 눈높이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셨으면 다행인데, 그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이 뭐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초대형성 종목 부분이나 셀트리온 형제라든지 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 그죠?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조그만 종목,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세력이 붙은 종목들은 움직여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고 수출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수출주들이잖아요. 그죠? 내수주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이 지금 원달러 환율 손익분기점은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105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정도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과 수출의 역의 상관관계가
뭐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런 흐름들인데 국내 수출 기업의 손익분기점은 1052원으로 조사되며 수출 중소기업의 손익분기 환율은 1118원.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 수출기업 전체적으로 합치면 1052원까지는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이 있는데요. 그죠?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수출 대기업들도 조금 휘청휘청 거리죠. 자동차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환율이 10원 내려갈 때마다 뭐 한 3, 4천억 원씩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환율에 대한 해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 이야기도 지난 동영상에 똑같이 업로드했던 부분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18원으로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는 흐름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죠? 벌써 지금 1082원이니까 저 손익분기점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 수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저점이 나와줘야 중소형주의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지금 상승을 세게 하고 있는 대형성 종목 부분들은 어느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느냐,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공략을 갖고 가는지, 중대형 주하고 중소형주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 섹터와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는 건지를 고민하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지금 1082원, 그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뭐예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이 1118원 이하로 내려가면 어렵다. 1118원의 위치가 어딥니까? 뭐 1100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1100원이면 요 정도 라인이잖아요. 그죠? 1110원 뭐 요 정도 라인. 이 정도의 라인 부분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 흐름인데 지금은 달러 약세에 의해서 환율 하락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그 이전에 달러와 관련된 그리고 원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환율이 1075원에서 1055원까지는 하락이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그 환율이 하락하는 배경, 우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배경은 또 뭐예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하는 영향도 있고,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지난번에 3분기 영업이익에서 대한민국이나 인도, 대만 이쪽이 영업이익이 가장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로 비교를 해본 상황 속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화 강세를 가속화시키는 환율 약세를 지금 갖고 오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1075원 요 라인 부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여기까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나오죠. 그죠? 아까 거래소 지수 움직임으로 이야기했을 때, 업종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난번 동영상 업로드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래소 지수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그죠? 요 라인에서 4%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2600포인트, 2700포인트 요 라인에서 4%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얼마예요? 100포인트, 그죠? 그냥 270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지금 27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거래소 지수 쪽 라인 부분은 이제 좀 부담 국면에 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환율도 이제 요 1075원과 1050원 라인이 6인데, 이제 이 1075원 근처 요 라인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마디로 계산하는 기술적 흐름입니다. 여건이나 뭐 이런 경제 상황이 또 바뀌면 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그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죠? 그건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의 뭐 마디 분석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월 19일 날 우리 시장이 급락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부분, 자, 여기서 요 추세,
요게 이제 추세가 상승하던, 환율이 상승하던 추세대의 변곡 라인이죠. 그죠? 이 변곡을 깨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깬 만큼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죠? 그러면 이 고점과 이 추세 라인 정도까지 내려온 요 박스 라인. 그죠? 요 박스 라인 부분을 그대로 갈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1075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이 이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 그때 당시에 이때였어요. 1150원, 요 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75원까지, 1100원 깨진다. 1075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다. 마디 분석으로는 1075원. 그죠? 그러면서 조금 더 가속화, 뭐라는가, 항상 올라갈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관성, 가속성, 그 법칙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1075원을 턱 깨서 105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그 1050원 부분은 마디인 거예요. 예측이죠. 그죠? 예측이기 때문에 이 1075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소 정체되지 않겠느냐. 그죠? 지금 1100원을 무너뜨리면서 뭡니까? 더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7,600억을 샀어요. 엄청나게 사댄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환율이 달러가 약세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묻지 않으시는 분은 대형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장이 위험해지거나, 그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로 갑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을 빼서 달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에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진행이 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달러로 가지고 있던 돈을, 자금을 이제 빼냈었던 이머징 마켓, 그 중에서 경제가 괜찮은 부분, 그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해외 시장, 대만이나 해외 시장 차트 한번 보죠. 해외 시장 중에서 그죠? 지금 니케이도 상승, 그리고 대만도 상승, 그죠? 이게 가장 흐름이 좋은 흐름인데, 이런 나라와 함께 우리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느냐?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RCEP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Reasonabl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건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국이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 FTA. 이 RCEP 체결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면서 한국이 글로벌 자금이 원픽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니까, 그죠? 수출 기업이니까 당연히 저런 자유무역 흐름이 진행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좋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출 중소기업은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네들이 익숙한 종목,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몰려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스러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대형주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 그죠? 그리고 반대로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마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1075원 이하로 들어오는 부분, 그런 흐름에서 바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시점은 옵션 만기 전후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약달러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외국인들의 주 흐름들 속에서 들어오고 있는 섹터, 이런 부분들을 공략해라 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드린 겁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75,000원 정도까지의 단기 일단 목표, 그죠? 단기적으로는 75,000원 라인 부분까지 갖고 간다. 그런데 환율이, 그죠? 환율이 1075원 정도 되는 라인이라면 이익 실현한다.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든지. 조금 더 오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눌림 먹되 다시 매수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전자 소부장 쪽에 디바이스 ENG, 이거 여러분들 이전 시간 동영상 업로드 할 때도 이 중소형주 라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매력 있다라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거기다 실적이 깡패로 나왔다. 원익 IPS 3분기 실적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셨어요? 실적이 깡패입니다. 깡패, 왕깡패.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2017, 18, 19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신고가 경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포스코가 시세를 냈습니다. 그죠? 포스코 시세 낸 거 오늘 여러분들 뉴스 보셨잖아요. 어떤 뉴스입니까? 포스코가 오늘 강세를 보였었던 뉴스 플로우. 이거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강세인데 강세인 이유를 모른다. 안 되죠. 그죠? 남미서 전기차 3.7억 분 리튬 대박이다. 포스코 그룹.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한 부분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 오늘 특색이 있었던 부분은 LG 이노텍이 오랜만에 전고점 갭돌파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흐름 이거죠. 그죠? 추세라인 갭돌파. 그죠? 추세라인 갭돌파. 아, 이제 눌림 나오면 매수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 종목.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셀트리온 형제 원체 세게 올라가니까 사실 이제 올라가는 게 겁날 정도로, 그죠?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추세 라인 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를 돌파한 상황 속에서 또 아주 짧게는 이 라인 부분을 돌파한 이후 돌아 나아가고 있는데, 마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얘가 한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을 때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자,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좀 오버슈팅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 셀트리온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 너무 시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 거래량, 이때 부분 흐름 속에서 거래량을 잡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고 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자신이 없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죠? 원체 너무너무 세게 붙은 흐름이라서. 그런데 이걸 셀트리온 그룹지를 못 하시겠다면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추세 흐름 부분에 있어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이전 고점 돌아 나갈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쪽, 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죠? 이거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죠.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는 캠트로닉스, 그죠? 우리는 오늘 단기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무슨 거냐면 요 라인 19,900원 요 라인 부분에서 매수를 내서 오늘은 요 라인 23,500원 이상에서 다 전량 일단 이익 실현했는데, 요 종목도 이렇게 눌림을 다시 준다면 재매수 관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런 흐름들, 시장 전반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가 뭡니까? 카카오와 네이버죠. 그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움직일 수 있는 가격 라인 부분에 이미 왔죠. 그죠? 자, 어떤 라인?
그동안 소외됐고 추세 움직임에서 돌아서 나오고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 갱신이지요. 네이버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가격 매력이 충분한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다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위치. 그러면 적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금 가격에서 사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대형성 종목 부분을 일정 정도 비율을 갖고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시장을 보고 환율, 그죠? 환율의 변곡 흐름이 나왔을 때 뭐예요? 중소형 쪽 라인 부분을 공략하는 타이밍을 갖는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